네, 이 시각 한랭킹 세 번째, 우리 개는 순둥이로 잡아봤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아파트 CCTV 화면입니다. 이 덩치가 큰 개 두 마리를 태운 주민이 이제 엘리베이터에 타는 모습 보고 계시는데요. 네, 지금은 내리고 있죠. 네, 잠시 1층에서 도착을 해서 문이 열리는 순간 개가 잘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1층에서 엘리베이터 기다리던 남성에게 달려들고 보시다시피 남성이 바닥에 쓰러집니다. 네, 그젯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났던 사고인데요. 대형견인 올드 잉글리시 십독이 30대 남성의 신체의 주요 부위를 무는 사고가 발생한 건데 이 남성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갔다가 그야말로 봉변을 당했습니다. 피해자의 얘기를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확 와서 싹 물고 오니까 갑자기 그냥 쓰러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왜 입마개 안 하셨냐고 제가 쓰러져 있으면서 그 얘기를 했다니까. 네. 평론가님, 이게 견주가 이 개는 순둥이다라고 네네. 말했는데 사실 순둥이다. 주인한테 순둥이일 수는 있지만 그렇죠. 이제 무섭게 생기기도 했고 네네. 일반 사람들에게는 좀 두려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잉글리시 십독 덩치가 커요. 지금 이제 95cm에 45kg입니다. 네. 개로는 큰 덩치예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엘리베이터 승강기 문이 열리자마자 앞에 있는 주민을 물었어요. 네. 이유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이 견주가 설명하고 있는 것은 예전에 한번 이 음식물 쓰레기통 같은 걸로 다른 주민이 위협을 한 적이 있는데 이때부터 좀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좀 견주의 입장은 자신의 개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물 네. 쓰레기통을 과거에 다른 이제 아파트 주민이 한번 그 위협을 개에 위협을 했더니 그 개가 그걸 생각하고 나서 네. 기억을 하고 음식물 쓰레기통을 들고 있던 남성을 공격했다. 그러면 적이네, 나를 또 위협할 수 있겠네, 먼저 선제 공격을 하자,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풀 수 있겠죠. 그럼 순둥이 개는 아니지 않나요? 순둥이 개가 아니죠.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순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순둥이 개가 아닌 것이고 주인이 그러한 상황까지 떠올려서 우리 개가 그런 이유 때문에 쓰레기통을 든 사람은 앞으로 공격할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면 그쵸. 어느 그럼 정도 나가면 안 수준이 되잖아요. 거잖아요. 음식물 쓰레기통이든 그게 일반 쓰레기든 수많은 주민들이 승강기를 타고 쓰레기를 버리러 다니는데 그럼 이 집안에서 개는 순둥이일지 모르지만 나가면 위협적이 될 수도 있는 개라는 것을 인식했어야 되는데 조금 이제 주관적인 설명이다라는 아쉬움이 남고요. 네. 어쨌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져서 봉합수술을 받고 생명의 지장 없습니다만 예. 바로 전날 요양원에서 도사견 때문에 60대 여성이 사망한 사건도 있어서 그렇죠. 지금 개물림 사건이 매일 일어나고 있는 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앞서 영상으로 보셨다시피 이제 엘리베이터에 이 여성이 큰 개 두 마리를 이렇게 목줄을 하고 있어요. 산책을 하러 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입마개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사실 평소에도 이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이 대형견, 이 주인이 키우고 있는 대형견들 때문에 좀 공포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는 그냥 걔가 나오면 그냥 돌아요. 안 보이면 무서워서 그렇죠. 진짜 그 개들 이따는 개 갖고 다니거든. 무섭죠. 당연히 무섭죠. 교수님,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니고 지난 2017년 10월로 기억하는데 이제 가수 최시원 씨 이제 개로 인해서 50대 여성이 물려서 사망한 사고도 있어서 그 이후에 이제 법들이 좀 만들어졌잖아요. 우선- 그때도 최시원 씨가 이렇게 그 개가 엘리베이터에서 물었잖아요. 맞아요. 이웃주민. 그때 그리고 목줄도 또 없었고 여러 가지 예. 논란이 네. 있었죠. 그리고 뭐 사망 원인이 정말 개로 물린 거는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당시에 워낙 그 개로 인한 이런 사고들이 인명 피해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꼭 사망까지는 안 가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이 많다 보니까 지난해 3월에 동물보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맹견 종류를 분류를 해서 그 개들에 대해서 제한 조치를 했었고 대표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는 맹견을 데리고 가는 것 자체를 법으로 금지를 했고요. 그리고 보호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고 또 매년 3시간씩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네. 만약에 이 법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과태료를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무엇보다도 사고가 났을 때 개물림 사고가 냈을 때에는 심한 경우,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까지는 소유주가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도록 어쩌면은 과거에
과거에 없던 법이 이렇게 강화됐다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었어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사고가 벌어지고 있고 지금 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목줄을 하고 있었잖아요. 예. 다만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개를 키우는 사람 입장으로서 저에게는 저렇게 크지는 않더라도 엘리베이터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강아지들이 문이 열리는 순간 뛰쳐나가는 욕구 같은 게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앞에 사람이 있거나 아이들이 있을 때는 아무리 작은 개라도 확 뛰쳐나갔을 때 사람이 놀랄 수도 있고 아마 저 경우는 개도 주인 입장에서 말대로 개도 놀라서 어쩔 수 없는 반응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원인이 어떻든 간에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주인이 무조건 100% 주인이 관리를 하는 건데 저렇게 45kg나 되는 개가 확 뛰쳐나갔을 때는 네. 여성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요. 두 마리를 또 이렇게 잡고 그러니까 있었대요. 10kg만 되는 강아지도 힘을 써서 달려가면 딸리거든요.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개는 순둥이다라는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일단 사과를 하고 일단 어떻게 대처를 할지에 대한 태도를 보이는 게 옳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제 부산에서 발생했던 이 개물림 사고의 경우 이 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몸 길이가 1m 정도 됐고요. 몸무게가 45kg 정도 나갔는데 이 올드 잉글리시 십독이라는 견종이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맹견을 5종으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법으로 보면 순둥이인 것 같아요. 맹견이 아니니까. 사실 이마개를 네. 착용할 의무는 없는 거죠. 없는 맞아요. 거죠. 법적으로 없는 거죠. 원래 2017년도에 이제 법을 개정을 할 때, 네. 맹견 입마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네. 그 당시에 이제 대형견, 특히 뭐 몇 센치 이상의, 높이 몇 센치 이상의 개에 대해서 입마개를 하자, 그런 주장이 굉장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견이 많아서 예. 그렇게 하지 못했고, 네. 그래서 사실 이번 개도 보면 굉장히 대형견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대형견은 아무리 순하다 할지라도 근데 걔는 마찬가지죠. 외부의 어떤 자극을 받는다랄지 아니면 이제 본인 자체가 어떤 상황이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굉장히 상대방을 공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특히 이제 대형견의 어떤 위험성이라는 것은 걔가 크기 때문에 상대방을 사람을 공격했을 때는 굉장히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뭐 한 40cm 이상 높이가 그런 경우에는 입마검을 하도록 의무화하자 했는데 그게 좀 안 됐었고 또 맹견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5종만 지금 입마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네. 외출할 때는 14세 이상의 반려인을 동의하도록 되어 있고 목줄이한테 인식표를 달도록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맹견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일반견에 대해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설사 맹견이 아니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제가 아파트라나 그런 데서는 일단 적어도 아파트 내부에서는 입마감을 하도록 네. 규정이 제정돼야 한다고 봐요. 구체적으로 규정 같은 게 마련이 그렇죠. 돼야 될 근데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는 구체적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반려인들을 키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개에게 입막음을 하면 개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러면 어떤 성격의 변화도 있을 수 있고 또 그걸 못 견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반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반려인이 1000만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2015년 이후에 거의 한 해에 한 1000건 이상의 반려견과 관련된 사고가 일어나고 있고 네. 2018년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 그 통계를 보니까 1962건이나 이런 사고가 한 해 났단 한 말이에요. 2,000건씩 개물림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이대로 가면 이제 계속적으로 그 개와 관련된 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뭐 면허제랄지 허가제 이런 것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굉장히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것도 어떤 사적 권리에 너무 침해하는 거 아니냐 그런 좀 반대는 굉장히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안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현행 법에 있어서는 굉장히 구체적 기준을 좀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 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재영이 보는 거. 예. 보면 5종 사실 네. 저희가 우리나라에 개가 지금 한 500만 마리? 이상 되겠죠. 예. 그런데 유기견 제가 개가. 알기로는 이 신고 등록제가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 채널A 뉴스에서도 보도를 해드렸지만 현재 맹견으로 국내 정부에 등록된 이 네. 마리수가 1000마리도 안 예, 돼요. 1000마리도 안 돼요. 900마리, 900여 그러면 마리. 뭐 이런 교육 이수나 뭐 이런 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예. 5종이 자,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네.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드와일러. 요거입니다, 이거. 예. 로트와일러. 그럼 이 5종이 몇 마리 있을까요, 전국에? 저는 페팸족이 네. 1000만 명 돌파니까 아까 500만 마리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뭐 고양이라든가 다른 여타 생물체들을 포함해서 1000만 마리 가까운 이 강아지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중에 큰 개가 일정 퍼센트가 있겠죠. 우리가 어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물린 개, 잉글리시 10독, 그리고 그 전날은 도사견 맹견이죠. 최시원 네. 씨가 키우던 개, 프렌치 불독입니다. 네. 그 이것도 전에 맹견도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 물던 개들이 예. 다 맹견이 아니고 저희 주변에서 개에 물렸다 그러면 말이죠. 대부분 많이 키우는 개가 많아요. 그렇죠. 스피츠도 있고요. 셰퍼트도 있고. 그리고 왜 진도견과 풍산개는 안 들어갑니까? 네. 굉장히 사나운 맹견들인데 우리나라 토종이고. 예. 저희 아이는 어릴 때 치와와한테 물렸어요. 치와와만 봐도 무서워해요. 네. 그 작은 강아지지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집집마다 저희 어릴 때 맹견주의 붙여놨었잖아요. 이 외지인을 물면 이거는 위험하다라는 네. 걸 고질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파트 살면서 저렇게 큰 강아지인데 5종에 안 들어가면 맹견 아니다? 이런 기준은 너무 법이 자의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조금은 더 현실적으로 개물림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제도로 개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개물림 이제 사고가 사망까지 이뤄지면서 사건이 많아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해외는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하고 있나 한번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영국인데요. 여기는 이제 사람이 이제 물려서 사망을 한다면 최대 징역 14년입니다. 4년까지네요. 견주가. 이 기간도 거의 굉장하잖아요. 뭐 사람을 살해하는 네. 그 형벌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프랑스로 가보면요. 뭐 피플 테리어 같은 이제 맹견을 키우려면 시의 허가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19종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아메리칸 피플 테리어 같은 4종은 아예 이제 키울 수 예.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한국에 비해서는 엄격하죠. 강하고 엄격하게 되어 있는 저런 걸 것 같습니다.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의 개를 키우고 애완동물이 이렇게 지금처럼 생활이 정착된 게 최근 그렇죠. 굉장히 빠르게 몇 년 동안 네. 진행이 급격히 됐거든요.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도나 법 같은 게 미비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저런 해외에서 이미 저렇게 좀 안정된 제도나 법이 있다라면 네. 전 빨리 그러니까 너무 긴 시간을 끌지 않고 빨리 도입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고 개를 키우시는 분들은 혹은 개뿐만이 아니라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이 자체가 예를 들어 입마개를 한다든가 이런 장치가 개에 대한 어떤 학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문제는 개를 키우시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안 갖게 하려면 개 키우시는 견주들이 조심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 같은 이런 문제, 뭐 법을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왜 생기냐? 지금처럼 관리를 안 하는 주인 때문에 생기는 걸 수도 있어요. 어쩌면 네. 철저히 알아서 먼저 관리를 해서 이런 사고를 예방한다면 어쩌면 정말 우리 어릴 때처럼 동물과 사람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데 이런 험악한 사고가 일어나고 책임 갖는 자세는 갖지 않을 때 주변에 예전에 그냥 강아지 보면 웃던 분들도 괜히 경계감이 생기고 무서워지고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걔가 아무리 순하다고 해도 네. 주인을 지키려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떤 위협이 될 수 있는 작은 개도 달려들 수가 있어요. 게다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체구가 작잖아요. 강아지나 개 입장에서는 또 훨씬 공격하기 쉬운 대상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부분들을 견주가 좀 먼저 지키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게 뭐 정확한 방법이 될 수는 있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반려견이 나한테 달려들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은지 전문가 얘기를 한번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선은 당황하지 마시고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반려견이랑 시선을 마주치기보다는 시선을 피하고 그다음에 나무 자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나무 자세를 유지하는 거는 손발이 물리기 쉬운 곳이니까 물리기 쉬운 곳을 최소화하고 손을 가만히 움직이지 않는 자세를 말합니다. 사실 뭐 이런 게 쉽지 않네요. 잠깐 뭐 피해를 네. 줄일 수 있는 방법뿐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견주들이 어떻게 에티켓을 지켜야 될지 그리고 처벌도 좀 높여지면서 경각심도 같이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